달러가 아닌 이 암호화폐를 받는다는 게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 아니 그게 자금 세탁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IT 기술자들은 이 자금 세탁을 고려해서 일부러 처음에 취업을 할 때 나는 페이를 가능하면은 나는 저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받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걸 받아야지 심현석 같은 인물로 그 가상화폐를 써서 그거를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금 조달표를 보시면은 네. 노동자가 있잖아요. 네. 그 노동자가 이제 그러면 이제 브로커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득을 받아요. 아까 말한 바이낸스나 아니면 가상화폐 계좌로 예. 위장한 신분으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의뢰자한테 같이 계좌를 공유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자, 가면, 인터뷰하는 사람, 그것도 또 신문 세탁하는 사람, 네. 가상화폐 세탁하는 사람 다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진짜 못 찾게 되는구나. 엄청 컴플렉스한 이런 오퍼레이션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건 또 되게 좀 강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못 주게 제재를 당했죠. 그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코인 관련한 거는 이제 주목하고 있고, 거래도 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이거 막는 건 또 기술을 채울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막는 것 중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강한 국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창과 방패의 이런 싸움이에요. 아무리 이런 디펜스를 전에 본 기술을 그거를 염려하고 그거를 생각해서 더 강한 방패를 만들었어도 네. 어태커들은 그거를 알고 더 센 창을 만들 거예요. 해커들이 더 그럼요. 기술을 개발. 그래서 항상 여기 경쟁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점점 규모도 불어나고 수법도 교묘해지니까 이게 이제 미 당국에서는 대북 제재의 어떤 지금 핵심이 된 거예요. 무슨 옛날처럼 뭐 무기 거래, 뭐 위조 지폐, 마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해킹을 막는 게 이제 최급선무가 됐고 과거에는 이제 그 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미 정보기관의 1호 사항이 김정은의 동정이었거든요. 예. 김정은이 어디 움직이고 어떻게 한다. 근데 이제 이 자금, 북한 해커들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도 그거에 못지않은 이제 중요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영화에서 보여주는 소위 이제 공작원의 이제 이미지보다는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스파이들처럼 정말 신출기물하다라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심현섭은 실존 인물이잖아요. 이 실존 인물이라면 이게 단지 북한에서만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인재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거 현지 사정에도 밝아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현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커넥션이 다 있어요.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인물일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벌써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꽤 오래전부터 이제 한미정보당국이 추적을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북에서 외화벌이를 하시다 오셨거나 싱가포르에서 뭐 장성택 자금을 만졌다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럼 이 인물은 그 조직에서 기존에 키워진 인물이 아니라 별도로 이제 튀어나온 인물인데 적어도 이 정도를 하려면 적어도 영어에 아주 융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의 문화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이러면 아버지가 외교관이거나 특수신분이라서 북한 체제를 벗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이런 인물이고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심현섭이가 83년 11월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정은이가 84년 1월생이에요.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이고 이 정도 역할을 하려면 김정은과 거의 알 수 있는 이런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뭐 김정은이 과거 형 정철이하고 같이 어울렸다던 봉화조 그러니까 북한 특권층의 2, 3세대 그 봉화조의 적어도 멤버로서 친구 사이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특수계층의 자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아까 박사님께서 나이가 같은 걸 상당히 주목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그 수령의 자제를 키울 때 동년배 애들로 이렇게 10명 정도를 이렇게 함께 키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명은 외부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10명한테 다 똑같은 호칭을 다 뭐 이렇게 원수님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권력자만 내 아들이다라는 걸 알고 주변 사람들은 그 10명을 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버스 시켜서 말 같이 된다고요? 밥을 먹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실내로 대학까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신변 안전의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얘네가 채축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렇지. 같이 동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용도로 키워진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이 말 되는데요. 예, 그래서 심연섭이 사실 광선은행에서 조선광선은행에서 단동지부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 아랍에미리트 대표부에 또 건너가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지역을 옮기는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이건 채축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